저는 1947년 6월에 인천에서 엄마 김보옥 씨와 아버지 노세현 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피난 시절 고생한 거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 피난은 뭐 4살 때니까 엄마한테 이끌려서 어느 집엔가 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에서 어떤 할아버지 밑에 혼자 지내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은 넓은 들판에서 그 곡식이 깔려있는 멍석에 곡식이 깔리는 그거를 그 할아버지가 새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넓은 멍석을 쫓아다니면서 새를 하느라고 그때 너무 종일 힘들었던 기억이 아주 강력하고요. 그리고 신발이 없어서 엄마가 옛날에 군용 담요로 덮어선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신발 삼아 신고 다녔는데 비가 오면은 그게 다 젖어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신발 하나 사줘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는 저 독립문 밖에 아주 산동네였어요. 산동네에서 그 연탄 한 장을, 그때는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겠죠. 연탄 한 장을 이렇게 새끼 꽂아가지고 한 장을 그 달동네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 무거웠던 기억. 그때에 비하면은 뭐 지금은 천지차이지만 우리 이 시대가 갈수록 그래도 복 받은 시대라고 생각해요. 갈수록 조금씩 나라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 저는 이 엄마의 일을 돕느라고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스스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고등학교 고3 때 선생님이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래서 저 이제 가정과 가고 싶어요. 그 원인은 친구의 언니가 그때 그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는 뭐 숙대 가정과도 못 간다. 어림도 없다 얘. 네가 가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는데 내가 인상이 나빴나, 왜 선생님이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서 그 말씀 때문에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엄마가 원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시절 치고는 경기고년 나오셨는데 교사 생활을 잠깐 하셨어요. 뭐가 가정생활, 옛날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는 일념하에 어머니가 장사도 많이 하시고, 아버지는 거의 이제 뭐 그냥 백수로 지내신 편이죠. 어렸을 때는 책방 했던 기억은 나는데 어머니가 다 해서 자식들 다 교육은 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대를 갔죠. 원하던 갔는데 가고 보니까 그 과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래도 여성운동 한답시고 그 남녀 평등 그런 사상은 강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살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종속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학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인문학 다른 공부하고, 그런데도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고3 때까지
집에서 매여 있어서 엄마 일을 도왔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니까 완전히 해방된 민족으로 그래서 맨날 일찍 안 들어온다 그러면 핑계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는 게 전부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유명한 한일관집 아들을 가리킨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부잣집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년 동안은 거의 방황하다시피 집 떠나 있는 게 좋은 거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뭐 기자 시험 본다고 도서관에서 박혀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졸업하기 전에 한국일보 시험은 본다고 그러고 준비하고 있던 터에 우리 남편을 만난 거야. 그때 그 당시 남편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이제 재학정이었는데 동아일보를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미팅에서 만난 사람이죠. 졸업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한국은행을 입사를 했죠. 그 당시 한국은행 참 보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포항저체를 다녔을 때보다 몇 배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은 퇴직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결혼을 하고 퇴직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인간이 나락으로 떨어진 느낌이더라고요. 가정에서 어디 직장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는 그런 생활.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 낳고 혼자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애들이 뭐 좋은 대학 공부를 잘해줘서 속은 썩였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제 자리 잡아 있는 게 지금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니까 뭐 현대건설 다니고 뭐 근데 사실은 직장에 안정치를 못했어요. 맨날 그래서 늘 직장이 떨려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뭐 50대 중반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냈거든요. 근데 애기 이유식 전문점이었는데 거기서 또 가게에 붙어서 구이동 어딘가 그랬어요. 자양동. 가게에 있는 손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무지 괴롭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면 그런 생각 없을 텐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남는 시간을 워드도 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근데 맨날 드는 생각이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런 늘 회의감이 있었어요. 그럭저럭 지나다가 가게 정리하는 왜 남편이 누구 보증을 섰다가 사업을 인수하게 됐고, 그러다가 월급 생활에서 항상 한 40%는 저축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부동산도 좀 제법 있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20년 전에 제주에 오게 됐고, 나는 큰아들이 결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어쨌든 이혼을 하게 돼서 애를 내가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영이 그 아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동안 뭐 사업 실패하고 망한 것도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보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까지 뭐 가로에 국어교과서에 가로에 이렇게 한자가 있고 모르는 글자가 또 어디 신문에서 나오면은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돼 있었는데, 어디서 뭐 한자 지도사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도사 자격증 따고 또 그때 처음으로 한자 급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 1급을 따고 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중문과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입학하고 그래서 1학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그걸 벗어난 거예요. 그 어려우면서. 그리고 남편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남편을 탓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라는 공동의 일을 공동으로 그거서 하는데 남편 그 일에 내가 말리지도 못했고 내 주장을 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 그래서 벗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부부가 더 가깝게 되고 그리고 남편도 여기 와서 소설을 쓰게 되고 지금 6권을 냈고 7권째 지금 다 탈고를 한 형편이고 내년 2월쯤 이제 출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중에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같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젊었을 때는 인생이란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가 목적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인생은 어려움을 하나하나 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 결론 내가 오히려 더 나은 거는 60 이후부터 공부했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뭐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뭐 누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관 다니면서 가곡반 다니고 또 하모니카 하고 집에서 일주일에 두 번 모여요. 중국어 그 소설 번역하는 4명 있고 오카리나 또 같이 연주한 4명이 있고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 점심도 해 먹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역시 작년에 자서전반 해가지고 생전 글을 뭐 옛날에 끄적거리기만 했었는데 글을 써봐서 이렇게 좀 글 썼고 올해는 또 기행문 도전해서 기행문 썼는데 지난 8월 달에 아일랜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또 기행문 카톡 한 20여 명 있는 카톡에 올리니까 다들 좋아라 하고 그래서 또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인생의 제일 목적은 저한테 맞춘 게 아니라 남편한테 맞춰져 있어요. 남편이 지금 만 82인데 아직도 글을 쓰고 있고 또 건강 관리 해줘야 되고 좋은 파트너로서 인생 끝까지 잘 사는 거.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전 어떻게 잘 늙고 우리가 노인이라도 65세는 초로잖아요. 초로, 중로. 이제 인생 말기 이렇게 가면 90부터 100기니 말기죠. 그렇지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늦게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전형이 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2011년에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도 늙어 가시니까 그래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편안해진 거죠. 오히려 제주도 내려오니까 방통대 4학년 때 내려온 거거든요. 중문과 여기 내려오니까 그때 길생태 해설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과정에. 그래서 그걸 가입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뭐 4월부터 11월까지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름이고 이 바닷길 뭐 해변길 이렇게 다니면서 금방 친구들 생기고 이 자연이 좋으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애 잘 키우고 좋은 남편으로서 두 부부가 금술 좋은 게 나는 그게 가장 애미로서 그게 좋은 일이 기쁜 일이고요. 좋은 아빠 되고 그랬으면.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자식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작은 아들은 두 부부 금술은 좋고 둘 다 철학이라는 학문 하는데 학문의 자식을 많이 낳아서 존경받는 학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둘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좋은 인품으로 좋은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편이요? 우리 남편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리고 뭐든지 내가 하겠다는 일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참 너무 고맙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마음은 많은 폭이 넓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건강해서 건강을 잃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책에 그 다음 한 권만 더 쓰고 더 썼으면 좋겠다는 위대한 작품으로 길이길이 여러 사람한테 기억될 책을 저술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입니다. 동유럽과 아랍권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친한 친구 중에 아랍 역사를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들을 이해하고 싶고 아랍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동유럽을 안 가봐서 거기 여행을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치매 안 걸리고 의식 있고 내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살아있는 날까지 그랬으면 좋겠고 팔순에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연주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정말 보람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는 글을 남기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